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최종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는 아프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그 후 풍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 가장 관심이 뜨거운 인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대역전극을 이뤄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잠시 후 이곳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5당선인 당선 확정이 아닙니다. 투표함 2,000표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최종 결과는 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웃질 못했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안정으로 향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은 12곳,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4년 전 국민의힘에 뺏겼던 인천, 강원에서 승리했고 충청 지역 3곳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부산, 울산 승리로 영남 지역도 뚫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당초 15곳 석권 이야기가 나오던 선거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역 단체장을 내세웠지만 충청 강원중원과 부산 울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아쉬운 선거 결과이며 송구스럽다면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다소나마 저희들에게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신 결과로 오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간다며 복당에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1.2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5.76%, 최종 당선자는 42.96%를 득표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당선이 확실시되자 사무실에 나온 한동훈 당선인.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약속은 드렸죠.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당선인이 당선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구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2시간가량 시장을 돈 한 당선인은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하며 보수 재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오는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천년만년 무소속일 것 같으면 이렇게 보이셨겠습니까? 여야의 견제 속에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차기 주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곧바로 강하게 복당에 드라이브를 걸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당에서 알아서 한동훈을 찾는 여론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온전히 개인 역량으로 정치인 한동훈 자질을 입증한 건 큰 성과라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어떻게 화합할지는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당분간 지역구에서 감사 인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 어제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땐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던 건 새벽 2시경.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쫓고 쫓아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혜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캠프 내부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무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곧 크게 한숨을 내쉬고 애써 입꼬리를 올려봅니다. 서병수 명예선거대책위원장 등과 10여 분 대화를 나누던 한 후보.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지금 다 죽였어. 하정우 민주당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린 개표 초기 크게 앞서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정쯤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를 바짝 추격하던 새벽 1시쯤 아내와 함께 캠프로 돌아온 한동훈 후보. 새벽 1시 53분쯤 500표 차로 하 후보를 역전하기 시작하다 환한 미소를 보이고 박수를 칩니다. 새벽 2시 당선이 확정되자 손을 번쩍 들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42.96%로 하 후보를 불과 1,392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제가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패배의 순간은 짧지만 보수를 향한 의리는 영원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이 국회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여러 의원들과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약속은 드렸죠.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그 계획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큰 민심의 흐름 앞에서 많은 것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과도 덕담을 나누면서 통화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지금 보수 재건의 방향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보수 재건의 어떤 그 명분이나 대의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는 재건될 것입니다. 네, 전직 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했고요. 무소속으로 국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복당이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복당을 하려면은 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뭐 법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당을 적극적으로 복당해야 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 한동훈 후보가 이번 선거 결과 승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말 제명된 상황에서 두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벤처기업이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앞으로 승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전략과 어떤 식의 인물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후보가 자, 빨리 좀 복당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민심에 완전 탄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의 알량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지도 체제를 고집한다 그러면 글쎄요, 2028년 총선의 승리를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민심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번에 몇 군데 이겼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민심에 대한 배반이죠. 자,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한동훈 이 당선인을 복당시켜서 우리 당의 어떤 그걸 어떤 사용해야 된다. 우리 당을 위해 어떤 재건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반감 없이 착륙하게 되지.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한동훈 후보가 이 당선인이 나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아마 당 내부적으로 한동훈 당선인의 복당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한동훈 당선인이요. 개표 방송을 보던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치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개표 방송을
의원님은 뭐 크게 반응 안 하시다가 유희동 후보가 이제 당선된 소식에 박수를 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저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고 같이 일해왔거든요. 유희동 의원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정치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낸 겁니다. 유희동 당선인이 그 목소리를 내실 계획도 있나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동훈 이제 의원이네요.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당이 강화되고 또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강화되는 쪽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죠. 바로 입당시켜야 된다라는 게 최우선순위냐라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우리 당에 입당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처지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내 수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당선된 첫날부터 한동훈 당선인의 복당 얘기가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제 한동훈 당선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직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예. 유희동 당선인도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당선인이 당에 돌아오는 게 좀 당이 강화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전 비대위원장 시절 유희동 당시 정책위 의장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 때문인지 본인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박수도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저런 박수 치는 모습이 지금 저희 당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선거 운동 당시에도 선거 막판에 보수 재건에 함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화이팅을 보내드린다, 뭐 함께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보수 재건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풀이 꼭 본인과 지도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당에 많이 있고 그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이제 의원이 정말로 이 보수 재건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본인과 조금 거리가 먼 의원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언론이나 이제 흔히들 얘기하시는 이제 거 들어보면 당내 아직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눈치를 살피는, 뭐 특별히 뭐 한동훈 의원과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한테 크게 대놓고 이렇게 가까운 의사표시를 안 한 이런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예 중간지대 의원들이 있군요. 그렇죠. 뭐 그런 의원들 일부에서는 조금 비판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한동훈 의원이 정말로 박수를 치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꼭 보수 재건은 꼭 한동훈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의원들과 또 당직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지 저희가 정말로 민주당에 맞설 수 있고 향후 이제 총선에서는 정말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유희동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이제 원내에 진입했으니까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의원들한테 저렇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당선인도 이제 본인과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유희동 당선인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당선인 장기적 관점에서는 함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당이 최우선 과제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복당이 이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한 말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현실 진단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희동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합을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율이 가능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당을 본인도 원하겠죠.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당장 중단될 것인지는 사실 미지수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책임을 서울, 부산에 걸겠다고 했는데 서울은 탈환을 했습니다. 그냥 승기를 잡아둔 부분이 있고 물론 그 공을 본인 것으로 온전히 하기에는 제한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분이 어느 정도 섰다는 거. 또 지금 투표소 문제, 투표 용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소구하는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매우 강성 지지층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같이 결을 하면서 본인의 세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당장 패배했다고 바로 내려온다? 그 측근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리고 선거에 임박할 때부터 재신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당선인이 부산에서 유세를 할 때요. 제가 180대 1로 싸워서 좋아하셨냐? 제가 180대 1로 이겨서 좋아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약간 기대가 되는 게 과연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상임위 어디로 가게 될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한동훈이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그 맥락을 드린 거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거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그 상임위원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의 승리가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로 폭주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을 저지하는 것에서 제가 역할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뭐 법사위에 간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소 취소를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근데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의 상임위를 뭐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본인한테 그렇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 의원이 뭐 계속해서 이제 부산에서 부산 경제 살리겠다, 북구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는 법사위 가서 뭐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수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수청이 있는 상임위가 행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법사위 말고 행안위가 이제 네. 그런 걸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보다는 행안위가 더 인기가 더 많다는 말씀 따로 또 드립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은 혹시 어느 상임위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뭐 일단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일단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일단 해야 됩니다. 네. 아마 국회의장이 이제 조정식 의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사위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예. 검찰에 지금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뭐 보안 수사 뭐 조사권을 주느냐, 뭐 등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공소 취소 이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는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앞서서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선거에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특히 대구 선거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죠. 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법사위가 이걸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하반기는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법사위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한동훈 당선인이 있다는 거 아마 국민의힘이 뭐 제대로 갖춰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교섭단체로서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져서 14명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어떤 상임위를 갈지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